네, 방금 소개받은 유니티 코리아에서 인더스트리 사업을 맡고 있는 임영준입니다. 오늘 저는 리얼타임 3D 기술로 구현하고 있는 그 AI, AX 시대의 디지털 트윈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혹시 여기 유니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뭐 대부분 요새는 이제 게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유니티에서 뭐 어느 정도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은 없으시더라도 좀 접해서 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주얼하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니티에 기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혁신을 구현하는 그 관점에서 뭔가 이 가상의 환경과 이런 구현하는 이런 그 방법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트렌드가 있는 것인가 이런 초점을 가지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제가 뭐 학창 시절 때만 해도 약간은 게임을 하는 것이 뭐 그 좀 부정적인 표현을 드리자면 이제 너드 같은 이제 뭐 오타쿠, 뭐 매니아 같은 사람들이 좀 주로 하고 모범생들은 좀 잘 안 하고 뭐 이런 좀 편견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릴 때부터 그 초창기 콘솔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PC 게임 이런 것들 많이 하면서 이 게임과 뭐 SF 공상과학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교 진학을 하면서 뭐 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IT랑 컴퓨터 수업을 좀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또 이런 업종으로 흘러 들어와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날은 사실은 게임이 훨씬 더 대중화됐고요. 뭐 지금은 제가 이제 제 그 딸과 함께 뭐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 하면서 게임 같이 하고 뭐 이런 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니티가 그 아시다시피 그 게임을 만드는 툴로 좀 잘 인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특히 모바일 게임의 70% 이상이 유니티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내용의 소개를 뒤에서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몇 년 전의 데이터이긴 하는데요. 이미 글로벌하게 게이머들의 그 평균 연령이 만 37살이 됐다고 하고요. 절반이 넘는 그 게이머들이 성인들이에요. 18세에서 49세 사이. 그리고 G세대 81%, 뭐 10명 중에 8명은 모바일 게임이나 콘솔 게임을 적극적으로 즐긴다고 합니다. 즉, 게임의 경험은 이제 더 이상 뭐 특정 계층이 아니라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세계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 유니티에 대해서 좀 기본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하게 1000개의 모바일 게임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70% 이상이 유니티로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지만은 유니티 하면은 보통 예전에 그 게임 엔진이다라는 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뭐 한 30억 개 정도 매달 유니티로 만들어진 그 애플리케이션 런타임이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 산업군을 좀 볼 때 이미 수십 년 동안 게임이라는 이런 디지털 환경과 그 가상 세계에서 그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들이 이제 바운더리를 깨고 다양한 산업 속으로 이 확장이 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강조하려는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혁신도 이런 쪽에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니티가 모바일 게임에서 그 이제 쌓아온 이런 경험들을 뭐 건축 건설, 뭐 의료, 메디컬, 트레이닝, 항공, 뭐 리테일까지 제조까지 해서 다양한 기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래서 그 단순히 게임에 있는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소셜 미디어, SNS 그리고 AR, VR, 뭐 콘솔부터 모바일 PC, 데스크탑 여러 주요 플랫폼 위에서 유니티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가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로서는 뭐 당연히 게임을 비롯해서 뭐 소비, 리테일, 에너지, 제조, 뭐 기타 등등 헬스케어까지 여러 분야에서 좀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오늘날 여러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신 과제에 대한 그런 그 하나의 초점에 대한 토픽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많은 기업들이 이 기업의 업무 방식이나 협업 방식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 방식을 재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조 현장을 예를 들자고 하면은 뭐 다양한 CAD 파일과 설계 파일들, 에셋들을 이미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사일로 됐고 특정 그 전문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그 툴만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혀 부서 간의 이런 그 에셋들, 뭐 이제 디지털 그 모델들이 유통이 되거나 뭐 협업이 되지 않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진화를 시켜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를 제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터랙티브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머시브인데요. 결국에 여기서 그 고민을 하고 계신 그 산업군에 있는 여러 고객사들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머시브, 몰입형 현실 기술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또한 상호작용을 했어야 된다. 상호작용이라 하면 뭐 게임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들을 보실 때 사용자와 이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간의 상호작용을 제일 많이 유도하는 것이 사실 게임이거든요. 뭐 굉장히 레이턴시도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뭘 공격을 하려고 누르면 공격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 상호작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나 이런 환경에서도 그 사용자와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의 상호작용 기술이 진화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에는 시각화가 진화돼야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맥켄지나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도 최근에 발표한 그런 그 데이터를 좀 보셨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인터랙티브 상호작용, 더 상호작용할 수 있고, 이머시브, 더 몰입할 수 있게끔 기업이 이런 생산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진화시켜야지 이제 뭐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리소스도 줄일 수 있고, 효율을,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 프로토타이핑의 과정이 효율하고 했는데요. 실제 예제를 들으면은 그 BMW 그룹이 한 몇 년 전부터 유니티로 가상 환경을 게임처럼 이제 그 구비를 해놓고요. 원래 차량을 R&D하고 출시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거든요. 보통 이제 그 안전 테스트를 한다고 하죠. 원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차를 가지고 이제 시제품이 되기 전에 이제 목업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차를 계속 만들면서 이제 태워서 좀 이렇게 벽에도 부딪혀보고 막 이러면서 자동차를 일부러 막 부시죠. 이런 것들을 물리적인 환경에서 다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돈이고 뭐 공간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들고 막 다 리소스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게임과 같은 그런 유니티 환경된 이런 가상 환경을 연출해가지고 뭐 요새 사실은 AI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상에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BMW 그룹 같은 경우는 약 95% 정도 전통적으로 물리적인 방식으로 했던 그 안전 테스트 방식 R&D 단계를 다 유니티 기반의 그 가상 환경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리소스 절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에서 이 목업을 하고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 여러 그 피지컬리 낭비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가상 환경의 상호작용과 몰입형 경험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오히려 더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예제가 되겠고요. 당연히 그 디지털 에셋들이나 CAD 설계 파일들을 최적화하면서 아름답게 3D로 전환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양한 플랫폼에 내 모바일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뭐 PC, VR, AR까지 다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생산 제작 기간이나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최근에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뭐 얼마 전에 사실은 그 미국 공장에서 좀 안 좋은 구금 사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중대재해법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이 안전, 뭐 현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사실은 이제 물리적인 교육으로 임직원 트레이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이제 많은 리소스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 환경에서 실사와 거의 비슷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임직원들을 가상에서 트레이닝 해가지고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으면은 당연히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이 이제 가상 환경에서 임직원을 트레이닝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케팅과 운영, 뭐 영업적인 세일즈라는 점에서 3D 에셋들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그 실사, 포토 리얼리즘적인 이런 그 부분들을 이 기업의 고객들에게, 뭐 예를 들어 내가 명품 브랜드 사장이다 그러면은 더 인터랙션 넣고 더 몰입할 수 있는 이런 그 에셋들과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뭐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사용자들이 웹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이 더 그 제품에 대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 전환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인베디드 환경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뒤에 사례를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뭐 디지털 사이니지나 뭐 자동차 계기판부터 해가지고 요새 기계들이 산업용 기계들도 계속 그 3D에 대한 이런 HMI를 구현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과 몰입형을 좀 극대화시키는 예제들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있거나 이제 우리 그 이제 사용자들이 매일매일 접하시는 뭐 모바일 디바이스부터 해서 자동차 이런 부분들에 그 인베디드 환경에서 3D의 경험이 들어가서 더 극대화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그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해주실 거고요. 결국에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더 높은 고객 참여와 차별화된 브랜드가 경험이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5가지가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게임에서 일반화된 방정식이에요. 우리는 몰랐을 뿐이고 이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업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산업군에 녹아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하시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시고 그렇게 돼야지 이제 이 2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데이터가 좀 나왔습니다. 상호작용과 몰입형 경험에 그 투자를 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PwC 데이터인데요. 뭐 다양한 산업군에서 교육 비용이 아까 제가 교육 말씀드렸죠. 안전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실제 팬데믹 기간에 그 한 5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뭐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이제 팬데믹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팬데믹 기간에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그 수요가 급증했어요. 그래서 모 회사 국내 모 그 대기업 같은 경우도 유니티로 공장 라인을 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어놔서 그 공장 라인에 투입된 엔지니어들을 그 팬데믹 때 뭐 교육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는. 그래서 다 유니티 가상환경에서 VR 교육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투입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계속 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메디컬 쪽, 헬스케어 쪽도 VR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그 업계입니다. 뭐 이제 저희 뭐 CT 촬영도 하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의료 데이터들을 실시간 3D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비주얼리제이션 하는 것들을 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VR로 또 접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심도 있고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술하기 전에 그걸 가지고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수술한 이후에 그 각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토론, 협업을 하는 측면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비자 제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3D 실시간 기술을 잘 활용을 하면은 고객 전환율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고요. 크게 4가지 정도 분야를 그 인터랙티브와 이머시브한 분야에서 인더스트리가 혁신을 꾀할 수 있는 분야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저희가. 첫 번째 이머시브 트레이닝, 뭐 이미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임직원 교육을 다양한 업계에서 이런 디지털을 통해서 가상환경을 통해서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많은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여러 회사들이 알게 모르게 3D 협업과 디자인 리뷰를 하고 있어요. VR로도 하고요. 뭐 굳이 VR 안 하셔도 돼요. 뭐 유니티와 같은 그 툴을 가지고 3D 애플리케이션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상호작용 몰입을 넣으면서 이제 여러 명이 원격제에 있는 그 디자이너들이 들어와서 같은 모델들을 보면서 토론하는 이런 회의들은 이미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콜라보레이션 하는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고객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그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 3D 고객 경험이 향상된다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판매가 높아지고 고객의 로열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베디드와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의 약자거든요. 자동차에서 먼저 스타트가 되었지만 산업용 기계와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사이니지나 다양한 형태로
이제 3D 사용자 경험이 접목된, 인베디드된 이런 그 혁신 사례가 산업군에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오늘날 이쪽으로 기업들,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혁신을 내면은 더 상호작용할 수 있고 더 몰입하게끔 서비스를 개발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얼타임 3D, 그 실시간 렌더링하는 기술이 핵심이에요. 이제 과거의 방식과 리얼타임 3D 렌더링 기술이 들어갔을 때 그 차이점을 좀 정리해본 그 장표인데요. 뭐 2D 에셋 모델들이나 정적인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렌더링하면서 이제 살아있는 3D로 좀 전환을 하고 있죠. 이런 작업들을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정적인 게 당연히 인터랙티브. 이제 여기 보시면 뭐 AR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사용자가 태블릿이나 애플리케이션에 자유롭게 이제 햅틱 터치도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이제 인터랙션 하면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협업과 소통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이 특정 그 전문가 툴이나 특정 환경에 머무르면 안 되고, 지금 현재 디지털 툴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멀티 플랫폼을 지향을 해야 되고, PC, 모바일, 뭐 VR, AR, 콘솔이든 뭐든 단일 그 이 개발 툴과 개발 환경으로 다 호환성과 확장성을 좀 보유해야 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리얼타임 3D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리얼타임 3D 기술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구현할 수 있는 툴이 무엇이냐면 글로벌하게 이제 유니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게임을 수십 년 동안 개발하는 툴로서 이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쌓아온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토탈 엔드-투-엔드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심플합니다. 이 여러 산업군에서 뭐 디지털 팩토리를 만드시든 여러 가지 혁신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실 때 이 3단계로 유니티로 좀 구성을 하시면 돼요. 이제 처음에 연결과 그리고 이제 개발, 제작하는 단계에서 배포까지 이런 부분인데, 조금 더 자세히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그 레거시나 그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 IoT도 있고 PLM, 뭐 PIM, BIM부터 해가지고 ERP, 여기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그 에셋들과 데이터들이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사일로돼서 사실은 돌아가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산업용에서 통상 한 70여 종이 글로벌하게 널리 쓰여진다고 해요. 여기는 뭐 오토데스크 제품의 기반의 에셋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다소의 제품이 뭐 까띠아, 뭐 자동차 업계에서 많이 쓰죠. 뭐 언리얼 엔진, 저희랑 뭐 경쟁이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뭐 해서 여기에 다양한 이제 공통된 이런 산업용 CAD 파일드 포맷들이 있고요. 이런 에셋들을 일단 유니티 환경으로 갖고 와주는 역할을 커넥트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중개 툴인 에셋 트랜스폼을 통해서 유니티의 확장자가 아니지만 모두 다 가져와서 이제 최적화를 해드립니다. 일단 유니티 환경을 갖고 오기 위해서 여기 되게 굉장히 헤비하고 무거운 CAD 파일들이 많아요. 에셋들이 활용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외관을 가능한 손상시키지 않고 경량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니티 에디터 개발 툴에 가지고 오면은 게임 개발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게임 개발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 개발 툴을 가지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런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의 콘텐츠를 얼마든지 만든다. 이 에셋들을 다 활용해서요.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사스 형식의 유니티 클라우드 에셋 매니저가 또 좋은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런 에셋들을 웹 방식으로 다 올려가지고 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또 관리 툴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앱을 개발하시잖아요. 그럼 데브옵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런타임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개발 툴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가장 많은 런타임으로 배포된 툴이 아마 유니티일 거예요. 아까 뭐 30억 개가 매달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웬만한 모바일 디버스에 유니티로 제작되어 있는 앱이나 콘텐츠가 없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광범위한 이 런타임을 전 세계에 좀 배포를 하고 있다. PC, macOS X하고 관련 없이 유니티 개발 툴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빌드 타겟을 지정을 하면요, 별도의 고민 없이 뭐 안드로이드든 맥OS든 뭐 애플의 OS 환경이든 그냥 다 배포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편한 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모든 산업군에서 이미 좀 유니티가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아직 뭐 게임 회사나 좀 쓰지 산업군에서 뭐 얼마나 쓰겠냐 하지만은 다양한 업계에서 이미 유니티와 같은 게임 엔진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이나 엑사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세 가지로 좀 보고 있어요. 뭐 디지털 트윈이 범위가 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니티가 보는 측면에서 디지털을 시각화하고 실시간 데이터랑 연결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플래닝하고 최적화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5단계로 저희가 성스토 모델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1단계가 버추얼 트윈을 구성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에셋들과 디지털 파일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설계 파일들, K 파일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보이는 환경에 버금가도록 그 디지털화하는 그런 첫 번째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몇 개의 사례가 있는데 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명품 시계 브랜드예요. 뭐 이 정도로 포토리얼리즘하게 리얼타임 3D 그 렌더링을 통해 가지고 뭐 까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제품에 대한 것들을 세밀하게 좀 만들고 인터랙션을 사용자들한테 줘서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단계인 그 버추얼 트윈 부분들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AR 환경, 뭐 큰 장비들을 이제 AR을 통해 가지고 좀 임직원들이 이제 쓰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겠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연결 트윈입니다. 커넥티드 트윈인데요. 실제 데이터와 연결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슐럼버저라고 하는 오일앤가스에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콰도르의 유정 현장을 유니티로 좀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한 요 사례예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서 실제 IoT 데이터, 센서들이 많은 데이터를 뿜어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유니티로 구현한 그 게임과 같은 애플리케이션과 연결을 해가지고 간단히 실시간 모니터링을 좀 구현했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단계가 이제 이렇게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단계가 되겠죠. 3단계로 이제 예측 트윈이라고 하고요. 이제 2단계에서 연결한 트윈을 가지고 유니티가 자랑하는 가상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그래서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 뭐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 용도로 좀 쓰이게 됩니다. 그 오늘날 디지털 트윈을 좀 잘 구현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2단계, 3단계에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진화를 하셔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뭐 풍력 발전에 대한 예제가 있는데요. 왼쪽 화면은 이제 풍력 발전을 실시간 렌더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가상으로 유니티 환경으로 좀 구현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시뮬레이션 가상환경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아까 협업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전문가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VR 모드를 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현재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이제 예측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가 이제 처방 트윈입니다. 뭐 여기서는 좀 3단계랑 비슷하긴 한데, 처방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3단계에서 좀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나름 얻은 결과들을 실제 환경에 이제 다시 거꾸로 이제 대입을 시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이런 트레이닝도 좀 많이 접목이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최적화해가지고 이제 더 좋은 그 시스템으로 이제 진화시키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테스트 POC 그 결과인데, 이제 포크레인이 무인이에요. 이제 무인을 요새 많이 추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디지털 트윈 성스토 모델에서 무인에 대한 트라이가 되면은 이제 4단계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으로 가기 때문에 이 포크레인이 이 사람의 컨트롤 없이 제대로 된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유니티로 만들어진 가상 환경에서 수십 차례 뭐 엄청나게 반복과 학습 활동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5단계는 이제 AI 기능들이 풀리 디플로이 돼서 모든 게 이제 자동화되는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아직 실세계에서는 좀 많은 사례가 있지는 않은데, 뭐 가장 근접한 것이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니티와 같은 이런 게임 엔진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산업군에서 디지털 트윈을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다. 이제 디지털 트윈 하면은 막 값비싸고 만지기 어렵고 전문가들이 쓰는 이런 회사들의 이런 툴을 가지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손쉽게 만드시고 커스터마이징 하시고 SI 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내용은 대략 살펴드렸고 제가 한 3분 정도 좀 사례만 소개를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이제 밴쿠버 국제공항을 저희 성숙도 모델의 4단계까지 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유니티와 이제 유럽의 가장 유명한 SI 회사죠. 캡제민이랑 같이 구현을 한 사례인데요. 지금은 이제 2.5D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 국제공항을. 그래서 여기 다양한 센서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연동을 해가지고 무슨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고가 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2D 대시보드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키워드, 몰입과 상호작용이 극대화돼서 이런 3D 화면까지 가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 요게 이제 바로 제가 말씀드린 오늘날 미래형의 이제 디지털 트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올루왕만은 좀 넘어갔고요. 요거는 이제 스마트 시티에도 적용이 되고 있군요. 요거는 이제 JTC라고 싱가포르에 있는 위성 도시인데요. 요거를 다 빔 데이터나 GIS 데이터를 해가지고 유니티에 연동을 해가지고 전부 다 3D 시각화시켰어요. 게임처럼.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건물에서도 뿜어져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의 데이터를 여기에 연동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1년 내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전력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할 수 있고 이제 주차 현황이나 교통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연동을 시켜서 이제 이 스마트 시티의 컨셉이죠. 이런 식으로 디지털 트윈은 게임 엔진을 가지고 이제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예제를 좀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두 개만 더 보여드리고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VR 버전이에요. 가상현실 통해가지고 이 물류 현장을 이렇게 좀 보이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컨트롤러 통해가지고 막 컨트롤도 하면서 아무래도 VR이기 때문에 훨씬 더 포토리얼리즘 하고요. 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명 작업자들이 와서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협업을 하게 되는 그림이죠.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인베디드 사례 하나 말씀드리고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가 올해 출시된 CLA 모델부터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계기판이나 콕핏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요새 다 디지털화 되잖아요. 요새 차 사시면은 현대차 할 거 없이. 여기에 유니티의 3D 파워가 이제 이네이블 돼요. 그래서 벤츠에 이제 앞으로 벤츠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는 이제 3D에 렌더링 되는 것들은 다 유니티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베디드에 접목되는 이런 환경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인데 거기에 3D가 들어가서 사용자의 상호작용과 몰입감을 높여주면은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디지털 트윈의 미래의 한 모습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산업용 기계 인베디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측면으로 이제 확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에서 넘어가고요. BMW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셋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차량을 만드는 모든 에셋들을 다 디지털화해서 유니티의 에셋 매니저로 에셋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야시는 이제 일본의 가장 큰 건설사 중에 하나죠. 빔 데이터를 가져와서 3D화 해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유니티로 개발을 했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중장비를 유니티로 다 극사실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하고 계세요. 할스주니어 같은 경우는 유니티로 이제 직원용 교육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직원 트레이닝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고요. 스칸스카라고 하는 스웨덴의 대형 건설사도 인직원 교육용으로 이제 산업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이렇게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딱딱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게임을 개발하는 이제 유니티와 같은 그런 툴을 가지고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키워드, 상호작용과 몰입감을 더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유니티로 이제 구현하는 것들은 좀 검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